하이. 안하이. 아, 인사한 거야? 안하이. 왜죠? 일단 지금 시간이 굉장히 늦어서 지금 밤 12시 10분이고요. 나를 넘겼다. 네, 날을 넘겼습니다. 아, 네. 이제 끝났는데 그럼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없습니다. 디즈니 플러스에 지금 설명화가 올라오지 않았다.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거를 보려고 기다렸어요. 근데 일단 뭐 티빙 막혔고 JTBC 그 온에어로도 볼 수가 없대요. 시청이 제한된 프로그램이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네이버 톡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막았대요. 악플이 달릴까봐. 그래서 디즈니 플러스에 이제 끝나면 올라오겠거니 했는데 안 올라와요. 그래서 방송을 보고 하려고 했으나 방송을 기다리는데 방송이 보여지지 않고 일단 기사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오늘은 그 호수여대 기숙사 얘기가 많다고 해가지고 뭐 굳이 오늘 방송 보지 않고 일단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차차 이 방송 회차가 쌓이면 우리가 그때 조금 더 다시 한번 뒷판 얘기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가지고 지금은 이 설강화를 둘러싼 일련의 사태와 이것이 왜 방송 전부터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 설명화가 무슨 드라마죠? 저도 진짜 모르겠네요. 이 드라마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설명해야 되나요? 아니면 제작진 입장에서 설명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제작진이 주장하는 바. 제작진이 주장하는 바는 1987년 최루탄이 폭죽처럼 터지던 서울에서 이제 호수여대라는 블랙핑크 지수 씨가 같은 영로가 다니는 대학교에 갑자기 피투성이가 된 남자 수호 정혜인 씨가 뛰어들면서 벌어지는 두 사람의 시대를 거스르는 절절한 사랑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라고 합니다. 근데 1987년이 어떤 해인가요? 영화 1987의 해죠. 1987이 이야기한 그 민주화 운동의 거의 정점에 다다랐던. 그쵸. 전국적으로 민주화 경쟁이 일어났던 아주 중요한 해고 그 민주화 경쟁은 이제 뭐 때문에 벌어진 것이냐면 이제 얼마 전에 뒤진 전두환 씨. 전씨. 전두환이 이제 자기의 독재를 이제 더 자기 정권을 잡고 있는 기간을 더 늘리려고 하자 이제 그것에 반대하려고 시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온 사건이고 사실 모든 시민들이 다 뛰쳐나오게 된 계기는 그 유명한 탁친이 억하고 죽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대학생들 그 이한열 열사라든지 박종철 열사 이런 사망자들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저게 말이 되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뭐 넥타이 부대들까지 다 거리로 뛰어나왔던 그런 아주 대대적인 민주화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일로 일단 전두환은 그 새끼는 아무튼 대통령에서 내려왔고 이걸로 이제 처음으로 우리가 대통령 직선제를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노태우가 대통령이 되는 그런 단계를 이제 밟아 나가는 그러니까 우리 현대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근데 이때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 민주화 운동이라는 것은 되게 매력적인 키워드잖아요. 정말로 이게 약간 시민들의 손으로 민주화를 일궈냈다는 게 정말 역사적으로 거의 찾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영화나 드라마에서 매력을 많이 느낄 만한 소재고 1987 같은 영화도 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설강화에 대해서만 이렇게 난리들인가요? 그러니까 일단 설강화가 그 민주화 운동을 배경으로 한 사실 러브스토리잖아요. 그쵸. 사랑 이야기야. 근데 이 사랑 이야기의 배경이 민주화 운동인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그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가 꼭 무겁게만 다뤄야 하는가 좀 그렇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걸 소구하는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다. 소구하는 다양한 방식이 있고 우리가 그걸 소구하는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건을 되게 다면적으로 기억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근데 문제는 설강화가 러브스토리의 배경으로 민주화 운동을 택했다. 이것이 아니라 인물 설정이 과하게 극적인 요소만을 부각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남녀 주인공의 사랑에 여러 장애물을 두기 위해서 설정된 것이 자명한 그 극적 장치들이 있는데 이 장치들이 굉장히 역사 왜곡의 가능성을 심고 있다. 근데 사실 이게 아직 공개가 안 됐고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이 드라마를 못 본 상황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1회를 봤다 하더라도 사실 이 드라마가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스토리를 지금은 우리가 알 수 없어. 근데 사실 그러니까 지금 공개된 인물 설정만으로 사람들이 우려를 표할 수 있잖아요. 전 이거는 되게 건강한 문화라고 생각하거든. 우리가 어떤 설정을 두고 이것이 문제일 수 있다. 그럼 제작진 입장에서 억울할 수 있거든.
우리가 하는 이야기는 그게 아니야. 이건 되게 지엽적이고 우리는 그게 문제되지 않을 정도로 더 중요하고 더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할 거고 다 보면 너네 생각이 달라질걸? 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근데 현재 시점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그 시민들의 의식이 말도 안 되는 거 꼬투리 잡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심지어 본인들이 지금 여지를 줬고 지금 없는데 지금 밑도 끝도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 근데 그 감독님께서 그 제작 발표회에서 굉장히 부적절한 스탠스를 취하셨다. 난 여기서 우리가 이 드라마를 보지 않고도 비판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아니 항상 성공적인 발걸음을 해온 정혜인 씨와 블랙핑크 지수의 첫 데뷔작이잖아요. 연기 데뷔작. 그쵸. 그러니까 그 두 스타들이 앉아 있는데 그 두 스타와 감독님께서 함께 제작 발표에 참석을 하셨더라고요. 네. 근데 그 두 스타들은 마이크를 잡을 기회가 거의 없었고 거의 감독님의 독주였는데 왜냐면 이제 기자들이 감독님을 향해서 질문을 많이 보냈겠죠. 그냥 작품에 대한 의문성이 있는 거니까. 그 의문을 푸는 과정과 이 의문을 품고 있는 대중과 소통하는 그 방법이 약간 우리는 충분히 사명감을 가지고 이 작품을 대하고 있는데 지엽적인 글귀를 확대 해석하는 것이 약간 창작자들을 고통받게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셔가지고 납득할 수 없는 말들을 하더라. 그러니까 파편적인 정보들을 자기 마음대로 조합해서 납득할 수 없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파편적인 정보를 본인들이 제공하신 거잖아요. 그치. 우리가 막 추적해서 알아낸 게 아니잖아. 그게 알고 보니 실생은 이렇대. 아니든. 알고 보니 이렇대가 아니라 본인들이 오피셜하게 준 정보를 가지고 지금 대중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 그리고 사실 이 드라마를 안 봐도 이 인물이 남자 주인공이 난파공작원으로 설정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난파공작원으로 설정된 이 인물이 민주화 운동에 참가했는데 억울하게 그 간첩의 오명을 쓴 정당하게 민주주의를 외쳤는데 이게 빨갱이가 돼버리는 이 시대의 비극이잖아요. 사실 그치. 그렇게 몰려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고 근데 이 사람이 그런 인물인데 알고 보니 진짜 간첩인 거잖아. 이거 되게 문제적인 설정인데 왜 이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그 창작의 그 자유를 저해하는 우리가 민주적인 사회에서 살고 싶다고 요구하는 사람들을 너 간첩이지, 너 북한이 시켜서 했지 라고 끌고 가서 죽여놓고 탁친이 억하고 죽었다라는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 진짜 간첩이 있었다. 그 여대 운동의 어떤 요람 중에 하나였던 학교의 기숙사 안에 실제 간첩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제가 지금 드라마 보지 않았는데 거기서 간첩이 거기 숨어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안기부 직원이 출동하는 것 같아요. 예고만 봤을 때. 그래서 그 피스민 씨가 그 기숙사 사감이 이건 우리 모두 다 죽을 수 있어. 여기 있는 모두가 싹 다 간첩으로 몰려 죽을 수 있어 라는 대사를 치더라고요. 저는 그러면요. 안기부가 거기 들어와서 간첩을 찾겠다고 수색하는 거 너무 지극히 당연한 본인들이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진짜라면. 그 안에 정말 실제 간첩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실제 그 간첩을 숨겨주기 위해서 그 대학생들이 공모를 했다면 저는 그 사람들 싹 다 간첩으로 몰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씬을 만드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억울한 피해자들이 아니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되게 많은 사람들이 간첩으로 몰렸잖아. 근데 지금 되게 많은 시간이 흐른 지금 이 시점에 과거사위원회 같은 데서 그것들이 다 억지 주장이었다. 사실 그들은 그냥 선량한 대학생이었고 선량한 교사였고 선량한 시민들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 일반 시민을 평범한 시민을 간첩으로 몰았던 그 정부가 나쁜 정부였고 그때 그 군부가 나쁜 것이었다라고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사실 그중에 진짜 간첩이 있었다. 있었어. 그래서 간첩이 있어서 내가 걔를 잡으려고 좀 유난스럽게 하긴 한 했는데 거야. 그땐 전시 상황이고 남북의 관계가 첨예할 텐데 이 정도는 좀 우리가 좀 그럴 수도 있었던 거 아니야? 내가 라고 대의를 주장할 수 위해서. 있는 근거를 주는 거잖아. 근데 이거를 시민들이 당연히 문제 제기할 수 있잖아. 왜 그런 설정을 넣었어? 그럼 본인들이 그런 설정을 넣은 이유가 있겠지. 앞으로 그 얘기 하겠지. 그리고 이 드라마가 군부를 옹호하는 스토리로 전개되지 않을 거야. 당연하잖아, 그거는. 본인들은 아니 우리는 민주화 운동이 얼마나 숭고하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꽃피는 그 남녀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할 건데 너네 왜 우리가 군부를 옹호하는 것처럼 얘기해? 라는 얘기를 드라마 16부작까지 다 끝난 다음에 해도 황당한데 지금 오픈이 안 됐는데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은 왜 입을 닥치라.
왜 우리 창작의 내가 그전에 오징어 게임 때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창작의 자유는 되게 금과 억조 같은 게 아니잖아요. 그냥 창작의 자유라는 미명 아래 모든 것이 허용돼도 됩니까? 아니 창작의 자유가 없었던 우리가 창작의 자유가 없었던 제오공화국의 얘기를 본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 그리고 그 창작의 자유가 없었던 그 시대에서 창작의 자유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자유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정말 많은 시민들이 희생했고 피해를 입었고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아직도 멀쩡히 살아 숨쉬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때 얘기를 부적절한 설정을 가지고 만들려고 하면서 자기의 창작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얘기한다? 이게 말이야 방구야. 이게 말이냐고. 그리고 창작의 자유를 우리가 지금 신업 단계에서 어디 이런 쓰레기 같은 거를 써 만들지 마! 라고 한 게 아니잖아. 지금 정부가 제안한 것도 아니고 방송국이 제안한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제안한 것도 아니야. 지금 자기네가 대중한테 보라고 만들었잖아. 근데 대중이 보기 이거 좀 싫다.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제기하는 거는 당연한 거야. 그것은 나의 표현의 자유야. 이거는 시장 논리 아니야? 소비자가 이거 좀 내가 소비하고 싶지 않은데? 이거 좀 문제 있는 것 같은데? 라고 문제하는 건 당연한 시장 논리 흐름인데 왜 우리 창작의 자유를 막는 거야? 라고 아니 나라가 안 막는데 그럼 우리라도 뭐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뭐 개소리 해도 됩니까? 아니 그래서 그 감독이 입버릇처럼 작품을 보시고 얘기를 해달라라고 했잖아. 근데 지금 첫 방송이 시작되고 끝날 때까지 실시간 톡이 안 열렸잖아요. 내가 보고 얘기를 하겠다는데 보고 얘기할 장을 닫아버렸어. 그럼 이거는 본인들도 캥기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죠. 본인들이 하는 짓이 지금 뭐가 다른 거예요? 그 시대랑? 똑같잖아요. 그냥 말을 못해. 일단 방송 전에 너네 얘기하지 마. 우리 그거 아니니까. 나 못 받아들여. 창작의 자유 침해야? 방송 보고 있어? 그럼 아직 얘기하지 마. 너네 악플 달 거지. 나쁜 소리 하지 마. 우리 본격적으로 아니라고 얘기할 때까지 조용히 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때까지 내 기다려. 성에 찰 때까지. 기다려. 이거잖아. 아니 당신이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데 어떻게 내가 마음을 열고 이 작품을 대할 수 있겠어. 그리고 이 설광화 설정이 문제가 된 게 꽤 오래됐잖아요. 그 조선 구마사 때부터 문제가 됐단 말이야. 3월? 그러면 사실 충분히 문제가 될 만한 소지에 대해서 인지하고 수정을 하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수정할 수 없는 이 작품 안에서 이 설정이 꼭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대중에게 설명할 만한 논리를 충분히 갖출 만한 시간이 그들에게 주어졌었단 말이야. 지금 당장 닥친 게 아니잖아. 그치. 맞아. 뭔가 논리를 만들 수 있는 시간을 줬는데 수정도 안 하고 정혜인 씨가 난파공작원 설정이 그대로 들어있잖아요. 그쵸. 문제적 설정은 두고 그거에 대한 해명은 안 하고 그거에 대해서 대중들이 그 가장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포털 사이트 실시간 댓글인데 지금 그것도 다 차단해버리고 뭐 하자는 것인가. 그러니까요. 창작의 자유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시청자들한테 어떤 반응과 평가를 받는 것이 이 대중을 상대로 한 프로그램의 사실 숙명이고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아예 다 막아버린다는 거는 본인들이 하고 있는 짓이 훨씬 더 이게 비민주적이고 우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지. 그러니까 당연히 창작자 입장에서는 너무 뭐 아픈 말들 이런 걸 듣고 싶지 않겠죠. 근데 그런 걸 감수하고 나서라도 제가 표현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그분들이 창작을 해서 이걸 내놓는 거잖아요. 그냥 근데 그러면 그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갑자기 이걸 방송을 시작한 거예요. 시청자들의 어떤 반응을 이 반응은 난 듣고 싶지 않으니까 이건 막아버려야지. 이런 게? 누가 갑자기 몇몇 연예인들 얼굴 생각이 나네요. 네. 그리고 저는 사실 몇몇 작품들이 기시감이 좀 들거든요. 논란이 있었던 이런 것이. 논란이 시작부터 논란이 있었던 작품들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아저씨 같은 경우도 설정부터 논란이 됐어. 그게 그치. 그 논란이 있었고 그래서 이게 시작할 때 제작 발표를 안 했어요. 나의 아저씨가 안 했다가 중반 정도 방송이 됐을 때 이게 이 드라마가 좀 좋은 드라마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으면서 이제는 해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중간에 기자간담회를 했어. 그리고 어쨌든 드라마가 끝이 났고 사실 저는 나의 아저씨를 문제적 설정 때문에 되게 마음에 안 들어하고 보다 포기했고 안 좋아하지만 되게 많은 그 드라마를 끝까지 보신 분들이 나의 아저씨를 인생 드라마로 꼽기도 하잖아요. 많아요. 그런 분들이 많아. 그러니까 솔직히 나의 아저씨는 약간 극과 극이라고 생각해. 나처럼 아예 그 설정이 부담스럽고 보기 싫어서 아예 안 본 사람. 그러니까 못 본 거지. 진입이 안 되는 거지. 맞아요. 진입이 안 되는 사람. 일단 아이유가 두드려 맞는 장면에서 그냥 나와버렸다 다시. 이렇게. 그러니까 그 설정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아예 안 본 사람과 그 설정이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봤는데 끝까지 그 드라마 끌고 가는 메시지에 공감해서 이 드라마를 자기 인생 드라마다, 명드다 이렇게 꼽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드라마는 진짜 반은 극과 극이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나여저 씨의 나여 씨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명드를 기억한다고 해서 그 문제적 설정을 지적한 대중이 잘못됐는가? 그거를 거부감을 그거 못 본 내가 이상한 사람인가? 그것은 아니라는 거야. 이 드라마를 끝까지 보고 그걸 명드로 보고 설광아? 끝까지 보고 명드로 생각할 수 있겠지. 근데 지금 이 설정에 반감을 갖고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 이 설정에 공감할 수가 없어서 진입하지 못하는 사람, 우리가 이상한가? 우리가 예민충인가? 우리가 그의 창작의 자유를 저해했나? 이렇게 대응하는 건 난 아니다 이거야. 그래서 창작 못 하셨냐요? 하셨잖아. 못 하셨어요? 하셨잖아요. 내가 진짜 하셨잖아요. 아, 나는 이 드라마가 그 시청자들의 그 우려대로 간다면 저는 이거는 솔직히 쇄골랑 차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정도 나라에서 네, 저도 사명감을 가지고 반대했어요. 나도 사명감을 가지고. 저는 진짜 그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뭐 그게 아니기를 저는 바라고 그게 아니면 다행이지만 아무튼 우리도 다 진심이었다는 거야. 그리고 당신의 창작의 자유는 충분히 도대체 얼마나 더 보장이 돼야 돼? 디즈니 플러스로 전 세계에 나가는데 얼마나 더 보장이 돼야 되는 거야? 고통이 싫었으면 내가 고통받고 그런 게 싫었으면 그런 작품을 안 만들면 되는데 그런 작품을 만들기를 기꺼이 선택하고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도 나는 난파 공작원과 대쪽 같은 안기부를 넣어서 반드시 난 드라마를 만들 것이야 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까먹고 보니까 등장인물 설정이 이게 다가 아니었네? 세상에 전두환을 미화하는 건가? 이런 지금 캐릭터까지 나와버렸잖아요 지금. 전두환 씨 이거 무덤 가서 틀어주면 기뻐서 살아 올라갈 것 같은 캐릭터가 있더라고요 거기. 그거를 내가 어떻게 지금 그분을 진짜 사과 한마디 안 하고 인정하지도 않고 지금 죽었는데 내가 그런 이 비통한 상황에서 어떻게 설강아가 방송하는구나 그래 뭐 정혜인 지수 좋은 배우와 아주 인기 많은 스타니까 내가 기대하면서 봐야겠다 끝까지 다 보면 아닐 수도 있겠지 하고 어떻게 마음 편히 기다리고 있냔 말이야. 설정이 그 모양인데 그리고 나는 애시당초 어떻게 최루탄을 폭주처럼 터진다는 표현을 쓸 수 있는지 대체 어떤 눈깔로 최루탄을 바라보면 그게 폭주처럼 보이는지 난 진짜 모르겠는데 거기부터 일단 사상이 의심스러운데 여기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을 하지 말라고? 네가 받아들일 수 없는 설정은 알겠어. 네가 전파로 메시지어로 전파하고 있잖아 지금. 나도 못 받아들이겠는데 왜 네가 못 받아들이는 말은 난 못하고 내가 못 받아들이는 건 넌 나한테 얘기하는데 너도 월급쟁이고 나도 월급쟁이잖아. 이 드라마가 결과적으로는 민주화 운동의 숭고함에 대해서 얘기하겠지. 아닐걸? 숭고함에 대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이게 비극이다. 뭐 나오겠지. 그거 그냥 이거 아니야? 남과 북이 서로 우리가 이렇게까지 척을 지면서 살아야 될 거야. 이게 메시지 아니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뭐 요만큼 들어가려나? 나는 좀 그런 느낌. 나는 결과적으로는 그 민주화 운동에 바친 그 숭고한 그 개인들의 희생을 비극적인 요소로, 그 사랑의 비극적인 요소로 사용할 거라고 생각해. 사용할 수 있겠지. 사용할 거라고 생각해. 미스터 선샤인처럼. 예를 들어서 개군옥 정도가 죽을 수도 있어. 난 미스터 선샤인이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 미스터 선샤인이 결과적으로는 항일운동의 위대함과 항일운동에 참여한 그 개개인들의 희생에 대한 그 큰 메시지를 담았지만 그 중간중간 되게 문제적인 설정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유현석 씨가 맡았던 그 캐릭터도 문제가 많았고 이유석, 김우성 씨, 김우성 씨가 맡았던 캐릭터도 문제가 많았어. 마치 한일합병이 그 조선이라는 나라에 실망한 개인들이 그러니까 조선인의 주도하에 한일 병합이 진행된 것처럼 쓴다거나 갑오개혁까지 흘러가는 운용 사건부터 그 갑오개혁까지 흘러가는 그 과정을 되게 추격적으로 보여준 다음에 갑오개혁으로 신분제가 철폐됐잖아요. 그 신분제 철폐에 그 아름다워. 우리 시각으로 보면 신분제는 당연히 철폐되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신분제 철폐의 그 아름다움을 극대에서 보여주니까 근데 이게 역사적 사건은 하나의 흐름처럼 보여주거든. 그치. 그러면 운용 사건도 잘 일어났다. 저게 아니었다면 갑오개혁까지 흘러가지 않았고 우리 신분제에 아직 있었기 때문에 신분제가 철폐될 수 있었다. 마치 이런 것처럼. 그리고 개화기에 되게 달콤함을 보여준단 말이야. 거기서 막 기차도 보여주고 막 불나서 사탕 먹고 막 이런 거 보여줘요. 그러면 일본의 그 강제적인 병합으로 인해서 들어온 그 신문물이 우리를 되게 해피하게 열어준 것처럼 그런 설정을 쓴단 말이야. 그럼 이 드라마가 굉장히 아름다운 항일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에 대한 그 개념이 없는 외국인이나 그 어린 세대나
역사에 그렇게 많이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본다면 근데 조선은 망해도 되는 나라긴 했어. 그때 필요하긴 했어. 어떤 외부의 도움이. 정말 일본이 되게 좋아하는 시각이잖아요. 음. 그게 사실 되게 필요한 거야. 조선이 망할 만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해줘가지고 너네 이렇게 어. 발전하지 않았냐. 뭐 한일 병합한 건 뭐 그래 우리가 뭐 항일 운동한 애들 의병들 막 죽이고 이건 나쁜 건데 어쨌든 항일 병합을 해서 너네도 얻어진 건 있잖아. 음. 나는 합리화의 논리로 쓸만한 것들이 되게 설정이 많이 들어가 있어. 앞에. 그럼 이 드라마가 끝에 항일 운동의 아름다움을 표현했다고 해서 그런 설정을 우리가 익스큐즈 해줘야 되나? 그건 아니라는 거야. 그럼 이 설광화도 마찬가지야. 끝에 민주화의 숭고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민주화 운동은 정말 대단하고 그런 개인의 희생은 위대하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는다 하더라도 그걸 본 사람이 막 역시 그 민주화 운동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이런 메시지를 담는다 하더라도 이 설정이 문제가 아닌 건 아니란 말이야. 저는 그렇게까지 갈 수 없다고 봐요. 왜냐면 남자 주인공이 난파 간첩이기 때문에 미스터 선샤인 같은 경우에는 이병헌 씨가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온 군사가 아니잖아요. 걔 뭐 이상한 애들이 일본 순사가 아니잖아. 근데 일본 순사와 김태리의 사랑 얘기였다. 이렇게 하면은 절대 이게 항일 운동에 대한 그런 아름다움, 그분들의 숭고함으로 갈 수가 없었을걸요? 근데 친일파의 아들인 변요한이나 그 일본 사무라이 계열 중에 하나고 맞아요. 유연석 씨 캐릭터가 결국에는 그 김태리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 항일 운동에 가담을 하잖아. 그러면서 되게 뭔가 하나 돼서 뭔가 항일 운동을 하는. 근데 이거는 그것도 문제라는 거야. 만약에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민주화 운동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정혜인 씨가 민주화 운동에 가담하는 순간 이건 민주화 운동에 대한 폄훼이기 때문에 맞아. 저는 이거는 정말 옴짝달싹하게 갇혀버린 상황이라고 저는 이건 절대 미스터 선샤인만큼도 갈 수가 없는 작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가지고 당당하게 그리고 나는 제작 발표에서 제일 황당했던 발언이 이것은 영로와 수모의 사랑 이야기이고 나머지는 시대 상황만 그 시대의 상황일 뿐 다 가상의 얘기래. 그러니까 그걸 착취한 거잖아. 아니 맞아요, 근데 맞아요.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987년 대선 전국과 민주화 운동을 하고 있는 그 와중에서 설광화에서 구라인 건 수호와 영로밖에 없어요. 걔네가 가상의 인물이고 나머지가 다 리얼리티인데 갑자기 걔네 얘기 포커스고 나머지는 다 허구라고 얘기하는 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너가 만든 캐릭터만 구라잖아요. 근데 너가 만든 캐릭터는 진짜고 우리가 이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고 나머지 사실대로 있었던 거는 다 가상의 일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건 정신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말이 진짜 되게 오류가 많은 게 저도 그래서 제작 발표회가 너무 시끄러웠다고 해가지고 워딩을 찾아봤거든요. 근데 보면은 설광화는 1987년도를 배경으로 하지만 군부 정권과 대선 전국이라는 상황 외에는 모든 인물과 설정 등이 가상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이게 1987년도에 가장 중요했던 게 군부 정권과 대선 전국이고 그리고 민주화 운동이 이 세 갈래가 되게 중요한 건데 그것만 빼고 모든 것이 가상이라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가능한가? 네. 그러니까 1987년에 군부에 대항하는 민주화 운동 이게 다 개별적인 배경이 아니잖아. 그렇죠. 다 지금 연결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롯데백화점이랑 남대문이랑 이것 빼고 다 허구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야. 롯데백화점 건물 있고 남대문은 남대문 있어. 근데 그 주변에는 서울시경은 우리가 다 창작으로 만들 거야. 이게 아니라 둘은 연결된, 그러니까 이 배경이 다 연결된 사건들이란 말이야. 군부, 민주화, 1987, 1980 그럴 거면 시대적 배경은 왜? 1987년이라고 왜 굳이 못을 쓰는 말이야. 말이에요?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사실 되게 많은 드라마가 연도까지 박진 않거든?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시대다, 80년대다, 맞아요. 80년대다, 조선시대다 이렇게 박지 우리가 사극이 아닌 다음에야 몇 년 이렇게 딱 박지 않아. 근데 1987년은 딱 못 박았다는 거는 사실 1987이라는 영화가 너무 공전 히트를 쳤기 때문에 역사에 큰 관심이 없어도 1987? 아까 내가 했잖아. 영화 1987의 시대 딱 박히잖아. 우리가 1987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쟤도 하는데 그거 빼고 허구야라고 얘기하면 도대체 그냥 80년대라고만 설정해도 됐잖아. 그렇죠. 근데 본인들이 87년이라는 해를 못 박았다는 건 대중이 1987년이라는 시대에 대해 갖고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거잖아. 이용한 거잖아. 우리가 1987년은 어떤 해야 라고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이 드라마를 이해해 주길 바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1987을 박은 거잖아. 근데 그걸 빼고 생각하라? 뭐야? 저는 사실 이거 지금 난파공장은 얘기만 했지만 일단 안기부 캐릭터가 너무너무 많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올해 개봉해서 되게 히트를 했던 모가디슈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서 조인성 씨가 안기부 직원으로 나와요. 근데 저는 그 사실도 불편했어요. 사실은. 저도. 네. 왜냐면 조인성 씨가 남주잖아요. 주인공이 뭐 원톱은 아니었지만 어쨌거나 주인공인데 안기부가 남자 주인공으로 나오는 것도 불편하고 심지어 그걸 되게 조인성이라는 사회적으로 되게 호감, 멋진. 사회적 미의 기준을 충족하고 멋진 그런 배우가 한다는 것도 저는 사실 좀 불쾌했어요. 그리고 좀 뭐 어쨌든 그 안에서 뭐 이러한 논란이 있을 것을 좀 약간 생각을 했는지 좀 이걸 무마시키기 위해서 안기부가 얼마나 잔혹한 행동을 하는지에 대한 뭐 그런 걸 서술한 대사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안기부, 조인성 여기에 걸려가지고 영화를 이렇게 끝까지 아주 마음 편히 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단순히 잘생기고 멋있는 남자 주인공 캐스팅 했다는 것만으로도 내가 불편한데 왜 거기에다가 서사를 넣냐는 말이에요. 그 장승조 씨랑 정유진 씨가 지금 안기부 직원으로 나오는데 장승조 씨가 썸남이에요. 그러니까 지수, 정인, 장승조 이렇게 삼각 구도가 형성이 된다는 말이에요. 저는 안기부 새끼들이 누구랑 사랑에 빠졌고 걔네 사랑이 얼마나 절절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도 없거든요. 근데 왜 그걸 상상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이며 그 시대에 사람들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고문하고 정말 말도 못하게 잔혹하게 고문을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 너의 인생을 내가 한번 들여다볼게. 너한테는 이런 서사가 있지 않았을까? 라는 걸 도대체 어떤 정신머리를 가진 사람이 상상할 수 있냐는 말이에요. 내가 그걸 상상해내는 사람의 작품을 마음 놓고 볼 수 있겠습니까? 나는 조커 정도의 작품만 봐도 조커한테 우리가 이렇게까지 서사를 많이 부여할 필요가 있는가? 이것은 너무 사회적으로 위험한 일이 아닌가를 생각했는데 심지어 이거는 조커처럼 아주 허무맹랑한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때 그 고문하던 그 새끼 트위터에 아직 트위터 계정도 있는 새끼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 새끼의 사랑 이야기 그 새끼가 어떻게 하다가 사실은 그런 행동까지 할 인물은 아니었는데 어쩌다가 안기부장이 됐을까? 어쩌다 안기부 제1팀장이 됐을까? 까지 내가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하고 봐야 되냐는 거예요.